제목 보시면은 베라와 소캠이라고 돼 있잖아요. 베라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CPU거든요. 여기에다가 소캠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기판주가 CPU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만 설명하려고 막 만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고 지금 거기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을 그냥 싹 총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베라. 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중에 나왔던 많은 얘기들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만 꼽자면 베라 루빈을 양산을 시작했다. 거든요. 베라 루빈이라는 게 엔비디아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GPU만 파는 회사였다가 그 GPU를 A에서 H로 올리면서 레벨업을 했고요. H 올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앞으로 요거 만약에 요걸로 다 팔면 어떡해? 아이, 저희 블랙웰이 있어요. 블랙웰 언제 나오는데? 블랙웰 이때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 기대하면서 막 주가 올려놓고 그게 나오고 나서 레벨업하고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5조 달러는 코스피가 그냥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 엔비디아가 하루에 4% 오른다라는 건 막 코스피 기준으로 폭등한다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레벨업을 하려면 계속 횡보하다가 한 번씩 레벨업을 해주는 거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그 루빈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냥 루빈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루빈에다가 베라를 붙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GPU만 팔아봤더니 이놈들이 자꾸 기어 올라와. 예를 들면 구글 자꾸 자기들이 TPU를 만들었는데 뭐 TPU가 GPU보다 낫대. 그러면서 최근에는 오픈 AI까지 할라피뇨인가 뭔가 GPU 칩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GB300보다 좋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뜯어보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어. 좀 치긴 해.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먹거리를 다 뺏어버리겠다. 내가 CPU까지 만들게. 그래서 CPU랑 GPU를 붙여가지고 팔아버릴게. 그 서버 업체들한테 그거 시키기만 하면 돼. 서버 업체들은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델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렉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렉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렉을 조립해. 그러니까 레고처럼 조립하는 애들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랑 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서버를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어. 잘 맞춰서 5와 열 맞춰서.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 급식 먹고 식판 이렇게 착착착착 꽂잖아요. 예, 그거 꽂듯이 이렇게 잘 꽂는 게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 음식들을 내가 만들어 봤는데 내가 원래 밥만 만드는 친구였다가 밥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국이랑 저 반찬이랑 그거 다 만들겠다. 그게 이제 연결돼서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내가 다 만들겠다. 셰프가 되는 거죠, 셰프. 이 음식료들의 어떤 조화까지. 그 연결이 맛있게 되려면 이거부터 나가고 얘가 얘선 여기서 맛을 톡 치고 얘랑 연계가 잘 돼서 국은 오늘은 밤에다가 삼겹살이 나갔으니까 국은 오늘 된장찌개 이런 거를 이제 다 자기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베라가 나온 겁니다. 근데 베라가 이제 CPU 작업을 위해서 설계가 됐고 앞으로 계속 AI에서는 CPU가 또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 CPU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내 CPU를 써야만 내 GPU랑 그 호환이 잘 된다. 내가 만든 그 찌개를 먹어야만 이 밥이랑 고기랑 이게 완벽하게 이게 소화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아까 그 펀드이지 님도 얘기해 주셨죠? 자꾸 좀 친다라고 하는 애들은 너네 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우리 그냥 그 GPU만 줘. 이렇게 자꾸 자꾸 자기들끼리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데 이제 다른 회사들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너네가 그 다 잘 만든다며 그 GPU 사러 왔어 그랬대. 저희 GPU 말고 이 CPU도 같이 만들어서 가져가시면은 저희 이게 효율이 엄청 올라가는데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요? 저 잘 몰라요. 그냥 그거 다 주세요. 이런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 파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젠슨 황 CEO가 그 얘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그 하이퍼스케일러가 캐펙스 투자를 뭐 얼마나 했고 걔네가 빚이 많고 걔네가 자꾸 대체제를 개발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하이퍼스케일러의 매출 비중이 그 정도밖에 안 돼.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많이 나가요.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매출 성장률 계속 늘어나요 했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우리 다 이렇게 끼워서 팔았더니 걔넨 다 사주던데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라 CPU의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또 연결입니다. 칩과 칩 간의 연결. NV링크.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서버를 이렇게 급식판을 이렇게 착착착착 해야 된다 했잖아요. 거기다가 얻는 재료들을 CPU도 얹고 GPU도 얹고 그래야 되는데 걔네끼리 호환이 잘 돼야 되면은 연결을 얼마나 아름답게 시켜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를 만약에 내가 GPU는 엔비디아 거 썼어, CPU는 AMD 거 썼어, 그리고 연결하는 건 또 다른 회사 거 이렇게 뭐 갖다가 썼어.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키운 내 애들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술을 다 짜고 그 전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만 쓰겠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죠? 축구에서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NV링크를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밀고 있죠. NV링크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딴 것끼리 써도 요즘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렇게 제대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지? 이 호환이 잘 된다고 해야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NV링크를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베라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여기에 소캠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PU에는 메모리 칩으로 HBM이 엄청 중요하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HBM이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가격도 올라가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메모리 기업들이 그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디램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디램까지 쇼티지가 나고 이랬던 건데 그래서 요 두 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베라에는 되게 중요한 게 이 LPDDR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PDDR이 뭐냐면 똑같은 디램인데 로우 파워, 저전력 디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거 HBM 만들다 보니까 이제 요것도 약간 쇼티지 아닌 쇼티지가 나고 있고 그래서 범용 그 디램 만드는 회사들이 요런 것들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LPDDR을 쓰려면 저전력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거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생각보다 그 효율이 그렇게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 효율을 또 만들려면 소캠이라는 거를 갖다 붙여서 LPDDR에 이게 소켓 같은 거 LPDDR을 소캠 안에 이렇게 넣어서 그 CPU 옆에 베라 옆에다가 딱 자리를 해줘야 얘가 완벽하게 호환이 돌아간다. 지금의 기술력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캠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근데 그 소캠을 누가 만드냐? 대한민국 기업들이 되게 많이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래. 엔비디아가 베라를 많이 팔면, CPU를 많이 팔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고객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캠이 많이 팔리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HBM도 약간 뭐 얘네가 루빈 울트라 가면은 막 용량을 줄인다 만다 뭐 이런 괴담까지 나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여기가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아? 여기가 오히려 더 성장하는 거잖아. GPU는 뭐 어차피 잘 팔리는 거 알고 있었고 HBM 잘 팔리는 거 알고 있었고 요즘은 CPU가 대세라며 그러면은 여기에 연결되는 소캠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더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하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그만큼 올라가고 이 심텍 뭐 TLB 아까도 심텍이랑 TLB가 제일 위에 있었죠.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거든요. 똑같은 반도체예요. 하이닉스도 뭐 메모리 반도체고 심텍이랑 TLB도 메모리 반도체인데 뭐 오늘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심텍이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기판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2,750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 확대 투자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캠용 모듈 PCB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PCB 기업들이 사실 AI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그냥 일반 PCB 기업들은 소캠을 만나서 덕분에 또 이렇게 실적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소캠에 대한 국내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눈높이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 라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안 사람들은 어제 심택 샀겠지. 그쵸? 어제 제가 얘기 안 했나? 어제 기판 얘기를 안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요즘 방송을 하도 많이 하니까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뭐 3대장 이러면서 뭐 얘기하지 않았나? 그 쇼츠에도 있을 건데. 봅시다. 그쵸? 거기서 기판 안 했어요? 기판 안 했으면 제 잘못 사죄하겠습니다. 이거 아닌가? 이건 고금리 속 기회네. 이거 아닌데. 이건가?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기판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캠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TLB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CPU 바로 옆자리에 에이전틱 AI 시대에 소캠이 주목받는 이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게 근데 뭐 오늘 당장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베라루빈 계속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소캠은 더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과 마진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도 될 시점이다. 소캠 매출 본격화는 수주장고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오늘 올라간다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또 빠집니다. 기회는 또 오고요. 특히나 요즘은 기회를 너무너무 많이 줘. 계속 줘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캠 얘기를 하다 보니까 LPDDR도 좀 궁금하잖아요. LPDDR 같은 거 누가 만드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제주도에 있는 반도체고. 근데 이게 서버용 메모리, LPDDR 이하 레거시 메모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야? 여기가 이제 틈새 전략이네 하면서 여기가 이제 대박이 난 거거든요. 실제로 대박이 났어요. 지난 분기 실적에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줬고 다들 이제 HBM 만들고 DDR5 만들고 하다 보니까 LPDDR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해봤더니 이게 딱 맞아떨어졌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고객사가 바로 뭐 엔비디아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시장의 대세 쪽으로 LPDDR이 넘어가다 보니까 넘어간 건 아니죠. 여기도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가치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게 됐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많이 나간다. 이 중국 고객사가 어딘지 막 찾아봤거든요. 그건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중국도 AI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단일 고객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LPDDR이 이렇게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LPDDR이 쑥 올라왔고 MCP 요게 또 중요한 거더라고요. 멀티칩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다. 낸드 쪽에서 요것도 요즘 잘 나간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DDR 시장 확대의 대표 수혜주 MK전자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본딩 와이어와 솔더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판 위에다가 다이라고 해서 CPU 다이, GPU 다이 이런 것들을 다 얹고 연결까지 시켜서 연결하는 그 부품들 넣고 그걸 요렇게 뭐 중간중간 본딩해서 패키징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할 때 이제 본딩 와이어를 제공하는 MK전자라는 업체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패키징에서는 되게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대요. 너나 할 것 없이 좀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 뽑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뭐 여기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MK전자 많이 쳐져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또 오늘 같은 날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소캠2 양산의 소부장 억제도 꿈틀한다. 그래서 베라랑 연결해서 소캠2랑 연결해서 LPDDR 관련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수요처 변화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다.
여전히 본딩 와이어를 활용한 패키징으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디램 다이가 그 LPDDR은 적층되는 구조라서 본딩 와이어 말고는 고부가 공정을 활용해야 되는데 TSV는 지금 비용 효율이 크게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LPDDR은 본딩 와이어가 좋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또 광통신인데 광통신은 사실 국내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루멘텀이 계속 가더라고요.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내일 또 여기 플러스 9%까지 올라가네요. 또 마벨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늘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마벨 잘 가네요. $256까지. 근데 광통신은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되냐? 이게 결국에는 그 연결이 중요해진다고 했잖아요. 칩끼리의 연결, 그리고 렉끼리의 연결, 서버끼리의 연결. 그리고 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랑 데이터 센터 간에도 연결해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이따맣게 지어놨어. 근데 다음 데이터 센터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쉬워지고 빨라져야만 이게 효율이 좋아져. 그러려면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광통신 부품도 엄청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목은 지속되고 연결은 넓어진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업스트림에 이익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업스트림,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겁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만들 때, 정유할 때 많이 쓰는 얘기인데 정유에서 다운스트림이 실제로 우리가 주유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업스트림은 그거예요. 맨 처음에 석유 원유 받아가지고 정제 시설에 맡기고 그런 게 업스트림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럼 광통신에서 업스트림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 부품들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런 쪽이 있겠죠. 근데 광통신 부품들도 다 똑같은 전자칩이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광통신주로 분류되는 게 얘네 반도체 만드는 기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칩들을 만들고 있어서 거기가 또 광통신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AXTI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거 이제 그 누구냐 김준영 연구원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인데 본장에서 빠졌다가 지금 시간외에서 주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은 또 최근에 그 중국과의 어떤 그 관세 전쟁에 연루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기판을 만드는 업체라서 이 가장 업스트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소자 같은 것들을 꽂아야겠죠. 그런 거를 이제 소재를 뭐 루멘텀이 공급하고 코이어런트도 만들고 어플라이드 옵토 일렉트로닉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합쳐서 이 모듈이 되는 건데 이 모듈이 잘 들어가 있어야 삐빅삐빅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데이터를 잘 통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주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근데 최종 사용자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광섬유 범용 제품의 스팟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그때 또 핫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생산돼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돼야 하고 구리선을 대체해야 하고 이 구리선을 왜 대체해야 되냐면 이것도 렉을 만들잖아요. 렉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서버를 이렇게 꽂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구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또 무겁대요. 무거워가지고 그 램에 적재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원래 광통신으로 해서 가볍게 들어가면 광섬유로 해서 가볍게 들어가면 뭐 100개 꽂을 수 있는 거를 구리로 하면은 뭐 한 70개밖에 못 꽂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효율이 엔비디아가 지금 미쳐 있는 건 효율이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거를 사야 얘네가 다 같이 이렇게 잘 돌아가요. 이건데 뭐야 너네 아직도 구리를 써? 그러면은 그거 다른 거 내가 싼 거 조합해서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가 있었죠. 무슨 삼보 컴퓨터 뭐 이러면서 거기서 삼성 컴퓨터 이러면서 만들어 줬었는데 우리가 이제 똑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용산에 가가지고 부품을 막 사가지고 조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컴퓨터 회사들이 다 망했잖아요. 엔비디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망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고객들이 점점 똑똑해지니까 이걸 한 방에 세트로 계속 팔려면 그거 연결을 계속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리 말고 고려해야 사야겠네. 근데 구리는 사실 구리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는 앞으로 계속 쓰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선은 대체되는 거죠. 예, 선은 대체되는 거고 뭐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죠. 예, 합리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연결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GP 마진이 이런 기업들도 계속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AXTI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루멘텀도 상승하고 있고 근데 그 소름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증설 계획이라든지 목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7년, 28년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작한 거예요. 광통신은.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런 거는 테마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금은 소름인 게 또 아까 그 MK전자가 만드는 그런 이제 본딩 제품 이런 거에 금이 또 들어가요. 뭐 그건 여담이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MK전자가 제가 알기로 아마 금값 올라가면 걔네가 부품으로 소재로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같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상대적 투자 매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왜냐면 지금은 업스트림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앞으로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서 업스트림 구간에서 지금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해서 점점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스케일 어크로스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각된다가 뭐냐면 이게 위로 쌓을 때 얘네끼리의 연결성을 해주는 게 스케일 업인데 스케일 어크로스는 데이터 센터끼리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끼리. 그러니까 한 하이퍼스케일러가 단 2개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용량이 지난 10년 동안 구축했던 전 세계 백본만 전체 용량의 2배에 달할 수 있다. 근데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를 1개 운영합니까? 뭐 거의 한 10개씩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 그걸 스케일 어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이제 시스코라든지 요런 통신 업체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스케일 어크로스 지금까지 쓰던 DCI 사이트 간 데이터 이동이랑 요거 다른 게 하나의 AI 모델을 여러 사이트 GPU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이제 효율인 거죠. 그래서 손실과 혼잡과 지연 시간의 일관성을 만들어 준다라는 점에서 이게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거고 안 그래도 최근에 요거 때문에 고민이 좀 있지 않습니까? HBM의 용량을 줄인다. 다이 수도 4개에서 2개로 줄인다. HBM 스택 수도 16단에서 8단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산이 좀 딸려서 얘네가 렉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뿐이지 그거 여러 개 팔려고 하는 거야. 하면은 결국 그 용량 자체는 줄어들지 않아라고 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얘네끼리 연결도 또 더 잘해 줘야겠네. 이거를 하나를 엄청 좋은 걸 만들려고 했다가 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꾸 축구에 비교해서 죄송한데 내가 감독이에요. 내가 원래 영입을 막 호날두, 메시, 막 손흥민, 뭐 이강인 다 영입을 하고 싶었어. 근데 얘네가 이게 잘 안 돼. 다 모으기가 힘들어. 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거 진짜 완전 진짜 좋게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거 다 모으기가 힘들어. 그래 가지고 좀 줄이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내가 그 선수들보다 쪼끔 떨어지는 선수들을 쓰는 대신에 이 전술을 잘 짜야 되는 겁니다. 예, 전술을. 연결을 어떻게 이 팀 플레이를 잘 맞추느냐. 그 팀 플레이를 맞추는 거의 핵심이 이 스케일 어크로스다. 이 데이터 센터 선수들 간에 어떻게 이제 소통을 잘 시키고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각설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부품이 뭐냐?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하나는 CPU고 하나는 NPU예요. 그러니까 CPU는 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기판 있죠? 기판 위에다가 이제 칩이 다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광 엔진을 투여한 스위치 ASIC을 같이 해 가지고 패키징을 시킨다. 이게 CPU예요. 근데 NPU는 그 옆에다가 그냥 요렇게 붙인다. 요게 NPU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기 때문에 얘가 자꾸 지연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연되는 대신에 조금 수월한 NPU를 쓰자. 고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중간에 얘네가 자꾸 지연돼서 실적이 안 나올지 몰라서 걱정을 했지만 예상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걱정을 했지만 NPU가 중간에도 계속 들어가서 거기서 효율성을 높여주면은 지금은 어쨌든 무조건 더 좋은 거 써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고객을 계속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한 시기잖아요. AI는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고객을 확보해 놔야 저희가 더 좋은 걸 만들었어요 하면서 걔네한테 계속 팔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MPO가 추가 성장축으로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광통신 기업들이 "아이 어차피 실적 그거 나중에 나온대."라고 했다가 '어 뭐야? 슬슬 좀 더 빨리 나오겠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PO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뭐 미국 얘기만 했는데 국내 종목 중엔 뭐가 있느냐? RF 머티리얼즈. 왜냐면 루멘텀양 광통신 패키지에서 이미 양산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멘텀에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매출 역시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호전자. 자회사 ATS 테크의 CPO 상용화 로드맵에서 장비, 실제 CPO 관련 장비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서 얘를 인수하면서 이제 성호전자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한번 엄청 크게 산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좀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러티브들이 계속 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러다가 또 말겠죠. 그러다가 주가 이렇게 가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RF를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한번 검색이나 해볼까요? RF 머티리얼즈. 잘 가고 있네요. 예. 이게 한번 산 쌓고 이렇게 가고 있고, 성호전자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한광통신, 그쵸? 광섬유가 여기는 이제 다양한 용도의 광 케이블 그 원재료인 광섬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섬유 가격에 대한 실적 변동성이 컸는데 이게 점점 매출로 반영되면서 실적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광섬유를 만들어 주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대한광통신.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차트가. 저는 뭐 충분히 전고점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반도체랑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에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소캠 관련주도 있고 LPDDR도 있고 광통신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더 먼 미래까지 가면은 전력 반도체. 요것도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요것도 엔비디아에서 시작해. 모든 게 그냥 엔비디아. 엔비디아 내가 만든 내 세상. 모든 걸 자기들이 표준을 만들어 냅니다. "너 나랑 해 볼래? 너 나랑 일해 볼래?" 하면서 계속. 근데 이게 예전에도 잠깐 했던 거지만 800 볼트 DC, 그러니까 전압을 바꿔 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뭐 전압이 저전압인지 고전압인지 하여튼 원래 쓰던 거에서 이제 800 볼트 DC로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뭐 P는 V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계산했었죠. 근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 그 뭐지? 저항을 낮춰 줘 가지고 그 전력을 운반시키는데, 전력을 이동시키는 데에 저항을 낮춰 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또 뭐 구리라 아이 그 피복 같은 거를 좀 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력이 더 많이 통하겠죠. 쪼끔 그거 읽는 거에 힘들어 가지고 그걸 또 바꾸네요. 그쵸?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트랜시버를 시켰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랜지션을 시켰으니까 여기 와서 서버에 와서 전력을 쓸 때도 트랜지션을 또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또 뭐 발열이나 이런 거 잡기 위해서 그 전력 반도체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장 규모가 앞으로 지금 당장 큰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커진답니다. 28, 29년도. 근데 이거를 엔비디아가 표준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뭐 온세미컨덕터, 나비타스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가끔 움직이는데 지금은 또 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는 살짝 조정이 나왔고, 그거에 뭐 미래에는 또 그런 기업들이 또 분명히 일을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 움직일 때마다 코스텍시스 같은 종목들 보면 좋죠. 그래서 800 볼트 DC 전력 반도체양 스페이서를 대량 양산한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품이래요. 뭐 발열 잡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전력 부하가 뭐 요렇게 되면은 전력 반도체 매출 기회는 요렇게 된다. 근데 시간이 좀 길죠. 아직 멀었죠. 네, 고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비중으로 포트에 담기에 좋겠네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지금 정리하면, 자 보세요. GPU가 탄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GPU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다들 너무 필요하대. 그러면서 이제 병목이 계속 이동을 했죠. HBM 때문에 GPU가 막 많이 나오니까 HBM을 막 많이 생산해서 D램의 병목이 생겼어.
아, 그러면서 디램으로 병목이 이동했다가 어느 순간 에이전트 AI가 등장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LLM 검색만 해서 쓰다가 에이전트 얘네가 좀 더 똑똑해져. 그래서 CPU가 이제 병목이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CPU를 만들기 시작했어. '나도 해 봐야겠다.' 그래 가지고 그걸 얹으려고 했더니 CPU 안에 뭐가 들어가는고 하고 찾아보니 LPDDR이라는 게 중요하대. GPU에 HBM이 들어가는 것처럼 CPU에는 LPDDR이 필요하대. 근데 LPDDR이 넣을 때 이제 소캠에다가 싸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패키징할 게 점점 더 많아져. 그러니까 소캠 기업도 패키징 기업도 점점 더 중요해진다. 요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그 안에 계속 많은 것들이 쌓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요거를 세트로 팔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결을 많이 좋게 해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리선뿐만 아니라 광통신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 보는 거고 그게 처음부터 이제 CPU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NPU로 해서 지금은 업스트림부터 조금씩 실적이 나오기 시작해.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도 이제 쇼티지가 나오니까 전력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을 800V DC로 바꿔줘.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뭐 전력 반도체 이런 게 또 생긴대.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2028년 이러면서 그때 또 되게 중요해지는 부품이다. 이거가 모든 게 성립을 하려면요. 엔비디아가 지금과 같이 주도권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전 세계 AI를 자기들이 끌고 가는 세상으로 계속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타임테이블은 유지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쭉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머릿속을 보고 싶다. 제 머릿속을 봐봤자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얘기하면서 공부도 하고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것도 진짜 이것도 역작이에요. 이 키움증권에 우리 신대현 연구원님이 기가 막히게 또 자료를 준비해 줬는데 이게 오늘은 뭐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서 그 유틸리티랑 건설이랑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금 데이터 센터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것도 저는 원전이 궁금해 가지고 요걸 막 보면서 정리를 하다가 '뭐야 이게 원전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걸 또 되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건 내일 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어서 다 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요? AI가 그렇게 말했어? 고 신기하네 이거. AI한테 검증받기. 시간 많아요. 시간 없어요. 지금 8시 46분이에요. 여러분들 거래하러 가셔야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이게 참 아쉽네요. 그쵸? 기대감도 낮았고. 예. 오늘 쉬라고요? 또 안 쉴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후기 간단히 한번 두 가의 리포트 나왔길래 이것도 준비해 봤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다. 여기서 이미 김샜네. 새로운 내용을 줘야지. 근데 그래도 뭐 목표치를 상향 제시하고 투자 계획들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돋보이는 부분이다. 뭐 나쁘진 않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자사주 소각 뭐 양이 엄청 적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액수가. 근데 그거를 자꾸 SK하이닉스랑 비교하면 그건 조금 억까 아닌가? 음. 뭐 모르겠네요. 근데 시장은 좀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2030년 기준 신차 100개 이상 100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555만 대 판매 목표. 뭐 기아까지 다 합쳐서겠죠? 100개.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 이게 세상이 그렇다니까? 옛날에 이제 처음 전기차 나왔을 때는 배터리 업체들이 막 돈 많이 벌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이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을 이제 현대차도 할 수 있네. 어.
GS 보였다. 맞습니다. 현차보다 테슬라 좋아하잖아요. 저는 말이죠.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K픽 진행자고요. 저는 여기서는 현대차를 더 좋아해요. 근데 딴 데 가면 또 테슬라를 좋아. 저는 그런 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035년 영업이익률 목표를 8, 9에서 9%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이 엄청난 제조업체들이 1%씩 올리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75%를 하네. 박수 쳐야지. 주식은 현대지만 저 차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 재확인. SDV. 이게 좀 궁금했는데, 그쵸? 미래 사업. 상업용 로봇 시설 양산. 새만금 AI 빌레이에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 구축하는 투자를 진행한다.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헷갈려. 구체적으로 뭔가 딱 한다. 로봇 지금 언제부터 만든다. 이러면 되잖아. 응? 근데 그게 없네. 그럼 또 이제 실망할 만하죠. 신기했던 거 몇 개 사진으로 캡처해봤는데, 이거 황공포증 오네. 웨이모에다가 아이오닉 5 인도를 시작한다. 웨이모 요즘 핫하거든요, 또. 물론 테슬라가 더 핫하지만, 네, 웨이모도 투톱이에요. 테슬라 웨이모.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이오닉 5 넣는다고 하니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겠고, 표준화된 센서를 부착한 SDV 양산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이 조금씩 빨라지려나 그런 거 기대도 하는 거고, 데이터 센터도 확보한대요. 2029년부터. 데이터 센터 확보해서 뭐 하려고? 결국에는 이것도 디바이스로 보는 거죠. AI 디바이스, 자율주행 차도. 근데 뭐 이런 뭐 청사진 이런 건 참 좋은데, 근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가 이제 주주분들의 마음이니까 그거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미래 로드맵을 보유하고 현재 비즈니스에서 투자 재원을 만들어내는 것. 그럼 지금은 미래 로드맵을 갖고 보유하고, 구체화가 아니고 보유하고 현재 비즈니스에서 투자 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을 했구나. 지금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높이고, 그래서 뭐 100가지의 차를 550만 대를 팔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피지컬 A까지 나갈 수 있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 창출 능력,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 없어서 AI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자꾸 견제받는 기업들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잘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게 볼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과 미래 투자, 수익성 개선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뭘 봤느냐,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덧붙여 줬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2026년 내 생산 거점 발표 계획임을 공개하고, 연내 훈련 거점의 부지 규모를 10배 수준으로도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2028년 생산 배치 계획 그대로 유지했고, 연간 3만 대 생산 능력은 거점 규모의 유연성까지 고민하고 있다. 아직 멀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쵸?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 로봇가 엄청 생산이 돼서 팔고 공장에 배치되고 이런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시간은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뭐 중간에 상장한다 그러면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상장도 사실 지금의 성과 가지고 상장하는 게 괜찮을까? 유니트리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상장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라는 생각은 또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당기려고 할 거잖아요. 상장 계획도 당기고 생산 역량 캐파 활성화도 당기고, 그러려면은 어쨌든 막 계속 실험은 많이 해야 되고, 얘 갖고 이제 계속 역량은 재고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품주를 보는 방향성이 틀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완성된 로봇을 기대하면서 현대차를 하는 것보다 로봇주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 저희
코스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6년 말 광주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서 이것도 뭐 투입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5만 장의 GPU 활용 시작을 목표로 한다. 야, GPU 받은 지가 언젠데 2029년부터 활용하네. 그럼 조금 시간은 걸리는기는 하네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추가 원가 절감, 믹스 상향 가속화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거고 미국 SUV는 이미 잘한다. 결국 유럽 마켓 쉐어를 탈환했을 때 볼륨 사이클 전개가 가능하다. 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청사진을 갖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